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어젯밤에 애플 이벤트가 있었죠? 출근 전에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스펙 정리된 내용들은 다른 분들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기존 아이폰 14 프로 사용자 입장에서 넘어갈 만한지,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이전 세대 유저분들은 넘어갈 만한지, 애플 주식은 정말로 폭락할지, 다 팔아야 될지 발표된 거 보면서 그냥 잡담이나 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일단 얘네 웃겨. 여러 종류의 케이블을 써야 했던 번거로움 이제 안녕입니다. 누구 때문에 케이블이 여러 개 필요했던 건데 애플이 애플했죠? 드디어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에어팟까지 모든 단자가 통합되었습니다. 맥세이프 배터리 같은 구시대적 유물들은 단종 수순을 밟고 있고요. C타입 라이트닝 젠더도 45,000원이네요. 역시 가격 사악합니다. 하지만 기존 애플 유저라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케이블 정리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넘어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웬만하면 다 USB-C 타입이죠.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미러리스까지, 심지어 지금 이 차까지 다 C 타입이에요. 되게 웃긴 게 같은 회사인 애플에서 나온 맥북과 아이패드도 C타입을 쓰고 있었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들도 단자 통일이 안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단자 통합이 이루어졌다. 굳이 꼭 라이트닝 케이블 하나 더 챙기던 삶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생각보다 라이트닝 포트를 쓴다고 해서 그동안 불편했던 점들이 생각보다 없었을 거예요. 파일 연동도 유선으로 옮기지 않았을 거고요. 아이패드든 맥북이든 다 에어드랍으로 옮겨왔죠. 충전 같은 경우는 저는 맥세이프를 써왔기 때문에 유선 충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환경을 위한다면서 굳이 다른 케이블 써야만 했던 애플의 행보가 조금 아이러니했을 뿐이고, 예상은 했지만 C타입으로 옮기면서도 환경을 위한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부분이었으니까 C타입으로 바뀐 게 참 늦긴 했지만 소비자로선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프로 모델에선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그대로 적용되었고, 일반 모델에도 이제 M자 노치가 빠지고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채택되었습니다. 테두리도 알루미늄에서 티타늄 알루미늄으로 바뀌긴 했지만 각진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끼고 다녀서 소재가 바뀐 건 크게 체감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고 지문이 많이 남던 전작 대비 덜 남는 듯한 처리가 되었다고 하니 생폰으로 쓰실 분들은 체감이 크게 되실 것 같아요. 카메라 성능은 이제 일반인이 쓰기엔 상향 평준화의 끝판왕인 것 같네요. 일반 아이폰 15 모델에도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프로 모델과 마찬가지로 쿼드 픽셀 센서로 1200만화소 2배 망원 렌즈 효과를 구현해냅니다. 메인 카메라는 모두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되었네요.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도 변함없이 들어간 걸 보면 일반 아이폰 15 모델도 아이폰 14 프로에서 망원 렌즈만 제외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도 흔히들 말하는 잔망경 망원 렌즈가 탑재되었어요. 5배 망원, 초점거리 120mm로 애플에서는 테트라 프리즘 초필살기라고 하네요. 신기하게 그동안 다른 잔망경 렌즈들은 이렇게 각진 느낌이었는데 아이폰은 일반 렌즈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잔망경 렌즈들이 손떨림 방지 부분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애플은 잔망경 렌즈에다가도 센서 시프트 OIS를 탑재했습니다. 망원 렌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인물 사진으로 굳이 촬영하지 않아도 파일 자체에 심도 정보가 남아있어서 후보정이 가능하다는 점 정도가 바뀐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아이폰 14 프로와 함께 갤럭시 S23 울트라도 쓰고 있는데요. 사진이야 뭐 그동안 다 좋았고 S22까지만 해도 영상 촬영 활용성이 있어서 미묘하게 갤럭시 쪽에 부족함을 느꼈었는데 S23 시리즈로 오면서 AP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진 덕분에 카메라 비교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수준이더라고요. 둘 다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릴스 찍고 틱톡 찍고 하는 수준에는 차고 넘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전면 카메라 성능들은 후면 카메라보다 떨어지니까 후면 카메라로도 셀피 촬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 5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능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애플이 항상 강조해왔던 전작 대비 성능 향상이 크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A17 프로라는 네이밍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내년 일반 아이폰 모델에 프로 이름 떼고 그냥 A17로 출시될 것 같다는 뇌피셜 한번 써봅니다. 3나노미터 미세 공정이 적용되었고 약 19% 정도 트랜지스터 수를 증가시켰는데도 싱글 코어 10% 성능 인상, 그래픽 코어를 5개에서 6개로 증가시켰는데 최대 20% 그래픽 성능 향상이면 아키텍처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3나노미터 미세 공정이 적용되면서 배터리 러닝 타임 증가를 기대했는데 애플의 공정 성능 향상에 한계가 왔나 싶기도 합니다. 애플 설계 인력 유출 루머가 사실인 걸까요? 성능 향상치를 최소 30%는 보장해주던 애플이 10%, 20% 향상에 그치는 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전혀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15 일반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타쿠들 같은 거에 신경 쓸 타겟 계층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이폰의 상징이라고 여겨져 왔던 음소거 딸깍 버튼은 액션 버튼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여기에 다른 기능들을 할당해서 지극히 애플스럽게 구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의 성능 향상폭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또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국내 언론
언론들 중심으로 애플 주식 끝났다, 다 팔아야 한다, 아이폰 15 실망으로 애플 주식 폭락. 2023년 9월 13일 한국 시각 9시 기준으로 현재 애플 주가는 전날 대비 1.71% 하락한 176.3불입니다. 정말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다 팔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별 생각도 없습니다. 일단 다른 종목들 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애플 혼자만 하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제 미국장 시장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83% 하락했고 구글도 1.15% 하락했습니다. 애플만 유달리 아이폰 15가 망해서 폭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플 신제품 발표 때마다 항상 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발표 당일은 떨어진 날이 더 많았을걸요? 지금 당장 1위 1비 하면서 주식을 파니 많이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아이폰을 만족하면서 써왔어, 맥북이나 아이패드까지 같이 쓰면서 애플 생태계 확장의 매력을 느꼈어,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 공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의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쓰지 말란다고 안 써요? 투폰이라도 쓰겠지. 군대에서 핸드폰 못 쓰던 때에도 다 어떻게든 밀반입해서 쓰던 애들은 썼었고, 학교에서 핸드폰 거들 때 굳이 공기계 준비해서 내던 애들도 있었어요. 애초에 과외를 금지해도 몰래 굳이 과외를 하는 게 인간이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리스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플은 기존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적죠. 애플 생태계로 이미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줬고 자사 체인 이펙트로 꽁꽁 묶어놨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 애플은 앞으로 중국 다음에 최대 시장으로 인도를 점찍어뒀죠. 다른 개도국들도 어쨌든 경제력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을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폰 15 망한 거 아니냐, 애플 주식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에 제 개인적인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팟 터치 2세대 때 받았던 감명으로 애플 주식 투자했고 소비자 감동은 지금까지 유효하고 투자 기조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그렇듯 애플 유저 입장에서는 현 세대 최고의 스마트폰이 탄생하였습니다. 성능 향상폭이 생각보다 적더라도 C타입 적용 하나만으로 사용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겠고요. 일반 시리즈들의 경우에는 M자 노치를 탈피하고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프로 시리즈와 차별감 느껴지는 것도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 14 프로 유저들이 많이 슬퍼질 것 같아요. 무게도 무거운데 가격도 13 시리즈 대비 크게 올랐었고 구시대 산물인 라이트닝 포트의 마지막 모델, 네, 지금 제가 많이 슬픕니다. 아이폰 14 프로 유저들은 어찌되었든 좋은 기기가 맞으니까 새롭게 잔망경 렌즈가 채택된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옮기는 것 아닌 이상 굳이 기기 변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아이폰 모델들을 쓰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아이폰 15 어떤 시리즈로 옮겨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젯밤 있었던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잡담 끝내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두리도 알루미늄에서 티타늄 알루미늄으로 티타늄 알루미늄으로 채택